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들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연휴 앞두고 이제 마지막 거래일, 또 주중 마지막 거래일 마감됐습니다. 거래소는 조금 밀려서 나왔고요.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선전했던 흐름세인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뭐 분위기는 아무래도 뭐 연휴 한 단기 등락, 대립 등락이죠. 그렇게 됐고, 뭐 기술적 저점은 여전히 뭐 오늘 좀 약세로 맞췄지만은 유의하다 해서 기술적 저점은 형성되어 있는 모습, 이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선물 지수도 보면 장중에 뭐 고가 저가가 한 2.60포인트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좀 움직임이 있었던 상황인데요. 역시나 오늘도 뭐 그 선물 쪽에서의 시세 흐름이 좀 시장을 주도했다고 좀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계속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최근에 전체적인 구조가 투기적 장세예요. 그러니까 샀다 팔았다 하면서 선물 쪽에서 이제 왜 선물이 주도를 하냐면은 단기 매매하는 거거든요. 참 재미있는 게 그거예요. 연휴 앞둔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것이 최근에 중국 증시는 매일 올라가고 뉴욕 증시도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한국 증시만 지금 이 모양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왜 그런가? 한국 증시의 어떤 그런 모멘텀, 경기 회복 모멘텀이라는 부분들이 그만큼 부족하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이제 주변은 좋으니까 현금이 좀 빠져나가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단타 매매를 한다. 그래서 단타 매매에게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현물보다는 선물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도 이 연휴 앞둔 시점에서 매도 매수 간에 이제 공방전이 벌어지면서 작은 레인지 안에서 치고받고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어제도 우리가 잠깐 거론을 했지만은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우리 배팅 포인트가 이제 뭐냐면 현재 시점 대비해서 연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지금 미리 점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 속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포인트와 똑같아요. 오늘 만약에 빠지면서 시장이 맞췄다라고 하면은 뭐 한 4, 5일 동안의 불확실성은 있지만은 우리가 현금을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일정한 주식을 가지고 넘어가는 관점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지금 연휴 왔던 관망 심리 좀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음 주 초반에, 그러니까 후반이죠. 9월 11일 이후에 좀 장세 진단하고요. 또 관심주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근데 최근에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우리가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1주, 2주 후에 장세를 전망하고 예측하는 건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변동성 등락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을 제시를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준선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시나리오 기법으로 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선물이 262포인트대가 저점 라인이다. 그리고 저점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어떤 대응 감각으로 접근하느냐. 내지는 예를 들어 선물이 268포인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는 일단은 매수보다는 매도 감각이 맞다. 이렇게 이제 기준선을 정해드리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현재 국면 속에서 9월 10일 이후에 어떤 장세를 예측할 때 중요한 팩트는 뭐냐면은요, 한국 증시의 이런 투기적 등락 구조가 깨져야 돼요. 그게 깨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시장을 1주, 2주, 한 달, 두 달 사이클로 예측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철저하게 트레이딩 감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변동성 등락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9월 10일 이후에도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저는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요. 이제 제한된 레인지 안에서 등락이 연출되고 시세 흐름들은 계속 순환 흐름이 연출되고 이제 그런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계속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은 종목별 흐름 속에서 오늘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누워 있고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러니까 이들 종목군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요. 최근 4, 5년 동안 우리나라 증시를 끌어왔던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삼성전자, 현대차, 현대모비스, SK 하이닉스까지요. 근데 그들 종목군들이 지수는 빠지지 않는데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밀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전체적인 우리나라 시장의 어떤 질적인 측면의 흐름들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부분들은 우리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보다는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관점의 전략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관심주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저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요거 계속 좀 봐야 되겠습니까? 가령 이런 거예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종별로 막 돌아가면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철강주들이 좋았잖아요. 그러면 철강주 쪽에서는 최근에 제가 탑픽으로는 포스코를 봐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파워 시스템에서 말씀드린 종목군들이
새로운 종목은 없어요. 이렇게 뭐 제가 이제 뭐 어떤 식품주라든지 내수 관련주 뭐 아니면 이런 것들을만 나열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딱딱딱 그냥 그 업종 탑픽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오늘 같은 경우도 가령 이제 뭐 화학주 쪽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한유화가 어제는 올라갔는데 오늘 조정 보였다. 그러면 그걸 이용하는 대응이 필요하다는 거죠. 종목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가령 오늘 같은 경우는 뭐야? 포스코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33일 이동평균선에서 잘 지지가 됐고, 지지가 됐다는 얘기는 이게 추세예요. 추세가 안 깨지면은 그 추세선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배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세가 나간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단기 등락이 아니라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변동성 하에서 우리가 추세가 살아나가는 종목을 조정 들어올 때는 사부작 사고,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좀 기다리고, 그런 감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뭐 포스코의 흐름, 오늘 중심으로 오늘 철강주가 좋았고, 어제 그제 좋았던 그 화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조선주들은 오늘 조정 보였어요. 제가 여러분들 철강, 조선, 화학을 왜 자꾸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좀 배팅을 길게 간다는 측면 속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중국 증시의 모멘텀이 분명히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목별로는 분명히 영향이 있단 말이죠. 그 종목들이 철강에서는 포스코가 되는 것이고, 화학에서는 대한유화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현대미포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현대미포라든지 그 다음에 대한유화 이런 것들 조정 들어올 때는 사는 감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인 핵심 섹터가 되는 것이고, 뭐 하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연휴 이후부터는 시대가 또 움직일 겁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내수 관련주 쪽에서는 건설주 쪽에서는 건설주도 오늘 재밌는 현상이 그거예요. 어저께 급등이 나타났던 현대산업은 조정인데 GS건설 대림산업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대응을 하셔야 되냐면요. 가령 GS건설 대림산업 가지고 계신 분들은 때려갖고 현대산업으로 옮기는 게 지금 시세 대응에서 포인트라는 거예요. 어떤 종목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이니까 아무튼 기본 그 현대산업의 기본 섹터의 흐름, 그 다음에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우증권도 오늘 장중에 11선까지 조정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종가는 또 약간 들어 올렸죠. 이제 그런 흐름들은 여러분들이 중간중간에 시세를 정해놓고서 보는 감각.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새롭게 보셔야 될 종목이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은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확인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또 새로운 관점으로 지켜보는 감각. 이렇게 하시면서 종목 대응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김석철 전문가였습니다.